일단 첫 번째 문제는 7월 20이죠. 그래서 7월 20 가셔서 그 다음에 유형은 매입의 현과죠. 그래서 61번.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라고 써도 되고 운반비라고 써도 되고 품목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카과랑 현과랑 건별일 때는 부가세 뭐해서요?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래는 33,000원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될 때도 있냐면 여기에다가 3만원만 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그냥 고치시면 돼요. 그때는. 그 다음에 상록택배.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일 때는 원래 현금인데 헷갈리시면 무조건 뭘로만 하셔도 돼요. 네, 혼합으로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보기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면 원재료 대변에 모여 보통 예금. 그래서 요 위에는 무조건 사고판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요. 요 밑에는 분계 그대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제품 팔았죠? 매출 과세에 뭐 자동차 부품 아니면 제품 상관없어요. 10개에 25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청주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분계는 혼합 잡고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이라 그랬죠? 받을 어음 2,500.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 그 다음에 11월 7일 11월 7일은 수출했으면 수출이에요. 그래서 수출 잡고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2,000달러에 1,200원이었죠.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5,040. 5,040 치고 거래처는 글로벌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요거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출이니까 몇 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되셨죠? 네. 그 다음에 12월 7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 건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제품 11만원 치면 10만원에 만원으로 나눠지시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강태오. 그 다음에 분계는 뭐 현금 잡아도 되고 외상 잡아도 됩니다. 차변에 현금 11만원. 이상하면 바로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12번은 카드로 사셨습니다. 12월 20날 카과. 품목은 샌드위치 아니면 간식. 그 다음에 66만원 넣으면 60에 6만원 커피 프린스. 그 다음에 카드일 때는 여기 카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엔터 치면 요 밑으로 내려올 때 있어요. 그때는 요 밑에도 넣어 주셔야 되세요. 지금은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다 혼합으로 넣으셔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풍류생비 잡고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 급금인데 여기 커피 프린스가 아니고 무슨 카드라고요? 신한카드. 그래서 여기에다 신한을 따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 돼요. 제가 그냥 무시했나 봐요. 신용카드 선택된 걸. 아 이거 은근 잘 빼먹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먹어. 예. 요런 건 좀 신경 쓰시고. 그러니까 분계 쓸 때 그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제가 별도로 거래처 써드릴 때 있거든요. 그때는 요런 거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면 까먹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예, 깜빡하는 거 한순간이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특별히 막 틀릴 거는 정해져 있긴 해요. 그 다음에 불공. 그 다음에 직기 비품이라고 써도 되고 축하 선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위에 뭐라고 쓰여 있죠?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부가가치세 포함에 2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00에 20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 나오면
부가가치세 별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둘이 상사. 그래서 둘이 상사 잡고 전자는 여. 그 다음에 분계 그 혼합인 이윤 그 불공인 이윤은 접대비죠. 그래서 그 불공사유 넣으시고 혼합 잡고 차변에 접대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대변에 어디에서 돈 나갔죠? 보통 예금.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위에는 무조건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급가액의 뜻이 부가가치세 뭐예요? 별도.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합쳐서.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 겁니다. 문제 4번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4번은 뭐냐면 고치는 문제예요. 수정. 그래서 뭐 이건 딴 거 없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분계 틀렸다. 분계 고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분계 두 개 있거든요. 둘 다 일반 전표예요.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12월 1일 분계하고 12월 9일 분계 한번 적어보세요. 앞에 보시면 문제 4번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4번은 왜 연습을 안 했냐면 그냥 분계 틀린 거 고쳐라. 이게 문제 4번의 주된 내용이고요. 시험 문제는 나오면 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일반인지 메인 매출인지 따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인지 메인 매출인지 구별하시는 방법은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증빙. 그래서 우리 증빙에 네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나오면 일반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라고 보면 거의 다 맞아요. 안 나눠져 있을 때. 나눠져 있을 때는 문제 2번은 무조건 일반 전표고 문제 3번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걸로 보시면 되고 문제 4번일 때는 이거 일반인지 메인 매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찾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12월 1일도 그렇고 12월 9일도 그렇고 12월 9일 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면 세금 계산서 나왔으니까 12월 9일은 뭐예요? 메인 매출. 그 다음에 12월 1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반 전표.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시험 볼 때쯤 되면 다 구별하실 수 있어요. 9일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했다고 적혀 있으니까 일반 전표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 잘못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다 넣으면 안 되고 메인 매출에다 넣어야 되는데 무슨 전표에 넣었다? 일반 전표에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아마 다음 주 계속 기출문제 풀면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틀 잡는 데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12월 1일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요? 2천만 원. 그래서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가 지금 돈 줬잖아요. 돈 주면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차자가 빌리 차자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대보증금 처리했다 그랬죠?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무슨 보증금? 임차보증금. 그래서 나자비. 나자비 씨하고 거래했죠? 거기 위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12월 1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 오셔서 몇 월 며칠이요? 12월 1일. 왔더니 무슨 보증금으로 되어 있죠? 임대보증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래서 얘를 무슨 보증금으로 고치세요? 임차보증금. 그러면 천천히 들어오세요. 310 여기 있어요. 여기 천안테크. 안 뜨시기를. 네,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임대보증금 있는 걸 무슨 보증금으로 고치세요? 임차보증금. 그러면 끝. 네, 그냥 아니요. 여기 번호에서 임차 치면 돼요. 네. 고치셨죠? 이렇게 문제 4번은 고치는 시험 문제예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네,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안 쓴 게 들어가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만 빠졌나 안 빠졌나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2월 9일은 요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일반 전표 잘못 넣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등록하는 문제예요. 요거 은근 잘 나와요. 왜냐면 깜빡하고 잘못 넣었다. 그래서 맞게 고치시오. 요런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이카센터에 생산부의 운반용 트럭의 수리 비용이죠. 그러면 매입의 과세, 전의. 그 다음에 전자는 역. 차변에 트럭 수리하셨죠. 우리 트럭 고치는 거 뭐라 그러죠? 네, 차량 유지비. 근데 생산부니까 몇 번대요?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 차량 유지비 90만 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 드렸죠? 9만 원이겠죠. 왜냐면 10%니까.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대요? 보통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 얼마요? 99만 원. 일단 정리하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등록할 건데 일단 일반 전표 12월 9일로 가세요.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9일로 오셔서 이거 삭제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일반 전표 아니고 메인 매출 전표잖아요. 그러면 삭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고 삭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앞에 체크박스 있죠. 요거 누르면 두 개가 다 체크돼요. 그 다음에 삭제하시면 한 번에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우느냐 두 번에 지우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삭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1분 드릴 테니까 요거 등록해 보세요. 메인 매출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9일 가셔서 등록해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12월 9일 날 매입 과세,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 차량 유지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수리비 써도 되고 트럭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니까 90에 9만원. 그 다음에 무슨 카센터요? 전이 카센터. 그 다음에 전자는 역. 분계는 헷갈리면 무조건 3번이에요. 그리고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 부가세는 들어가 있죠. 그러면 밑에다가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끝.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입력하시면 금방 적응해요. 왜냐면 어차피 분계해서 넣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입니다. 그리고 기억 잘 안 나실 건데 요거 한번 빈 공간에다 적어 보세요. 자동 결산. 같이 보시면 우리 자동 결산에 5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 다음 무슨 세요? 법인세. 그래서 정리하시고 1분 드릴 테니까 1번, 2번, 3번 앞에다가 자동인지 수동인지 적어 보세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전산회계 1급은 저희 다음 주까지만 풀 건데 그 다음 주 돼도 그 이후에도 유인물 계속 드릴 거예요. 일주일에 2-3개씩.
그건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 시험 되는 거예요. 1번 수동, 2번 수동, 3번도 뭐예요? 수동이에요. 여긴 자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3분 드릴 테니까 결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결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보다 결산 전표가 더 어렵긴 합니다.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원래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이게 돼야 돼요. 우리 매출세액 뭐라 그러죠? 메인 매출 전표할 때 매출 나오면 이거 적잖아요. 이게 원래 연결이 되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기 예정 어떻게 되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이고 잠시만요. 꺼졌네. 일기 확정은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왜 계속 이상한 게 나오냐.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2기 확정은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요 분계를 1년에 4번 해요. 마지막 날. 그래서 6월 30, 3월 31일, 9월 30, 그 다음 몇 월 며칠이요? 12월 30일. 왜 4번 하냐면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 몇 번 한다고요? 4번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산이니까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 그리고 이 분계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내일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일부터 1월 1일이면은 몇 기 예정이죠? 1기 예정이죠.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새 출발할 때는 항상 기존의 건 다 없애고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0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62 346 500 부채 감소해요.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얼마냐면 52749 빵빵빵 이렇게 적어주시면 예수금도 0이 되는 거고 대급금도 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감소시켰잖아요. 둘 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줄이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이 분계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부터 1기 예정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건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 크면 여기 보세요. 예수금은 매출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많이 팔았단 얘기예요? 적게 팔았단 얘기예요?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으면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요 1월 25일까지네요. 네, 1월 25일까지요.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안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보이세요?
예, 왜 미지급 세금이냐면 계산은 12월 말에 하지만 납부는 몇 월 며칠까지 하는 거라고요? 1월 25일까지. 그래서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 그래서 62346 500 빼기 52749 빵빵빵 하면 9597 500 나와요. 그래서 9597 500 일단 적으세요. 앞에 보시면은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요 예수금하고 대급금을 줄이는 이유는 내일부터 이제 일기 예정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채 감소고 대급금은 자산 감소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많이 팔면 많이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는 게 아니고 25일 이내에 내는 거라 뭘로 처리한다고요?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화. 달러에다 밑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화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래서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실제 쓰는 거고요. 밑에 거는 결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결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 게 기억나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요거를 두 줄로 해결해 드려요. 총 세 줄로. 일단 단기차입금이라고 있어요. 단기차입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래는 3천만 원이었대요. 얼마였대요? 3천만 원. 근데 거기 보시면 3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가 되셨죠? 1,100원이 되셨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3,300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3천만 원이 3,300이 되면 3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부채의 증가 어느 변이죠? 네, 부채의 증가 대변이에요. 그거 다시 숙제하시고.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익금. 왜냐면 부채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얼마 늘어났어요? 300만 원. 그 다음에 누구 거 늘어났냐면 아메리칸 테크. 그래서 아메만 칠게요. 꼭 많이 쓰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부채가 오르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죠. 그래서 뭘로 처리해요? 외화 환산 손실. 얼마요? 300.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하러 갈게요. 그래서 이 외화의 좋은 점은 뭐냐면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왜 이익인지 왜 손해인지 이걸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400, 4,900.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단기 시세 차익. 우리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 하세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6,400이 4,900 됐잖아요.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떨어지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줄어들었다? 1,500. 그래서 항상 분계 적으실 때 안 적는 것까지는 괜찮는데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처럼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쓰면서 부채의 감소야. 아니 그 자산의 감소야.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10개에 맞춰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돈 맞추는 걸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평가. 그러면 지금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손해 났죠. 왜냐면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자산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해 봤더니 이익 났더라? 손해 났더라? 손해 났더라.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적으세요. 이것도. 그래서 적으신 다음에 결산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 들어오시고요. 날짜는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치세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세 개 있죠? 네, 그 세 개 등록해 보세요. 그다음에 2분 후에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조회하고 다음 것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62346-500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2749 빵빵빵 대변에 미지금 뭐요? 세금 그대로 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얼마 손해봤어요? 300.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차익금 누구요? 아메리칸 테크. 그 다음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1,500.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얼마요? 1,500.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저기 뒤에 조회 3개 남았거든요. 그거 3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회차 104회 102회더라고요 여기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02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